네, 9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시험을 다들 잘 보셨죠? 채점을 매겨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지금 채점이 다 완성된 건 아닌데, 매우 우수한 성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그 이제 바이폴라 정시현 트랜지스터의 이제 커먼 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 컬렉터죠. 다른 말로는 에미터 팔로우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AV 다시 말하면 볼티지 게인하고 인풋 임피던스 그리고 그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 관련된 퀴즈들을 풀면서 이 트랜지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서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모스펫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사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역할인 스위치 특히 또 앰플리피케이션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이제 그런 디바이스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커먼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좀 커먼 베이스에 대한 회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커먼 베이스의 그 볼티지 게인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리고 커먼 베이스의 그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퀴즈를 풀고, 그리고 에미터 팔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죠. 편을 구하고요. 우선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커먼 베이스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고요. 베이스가 이제 베이스 터미널이 커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풋은 에미터가 인풋 단자로 사용되고, 컬렉터가 이제 아웃풋 단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긴 바이어스가 있어야겠죠. 커먼 베이스니까 그라운드를 걸든 아니면 바이어스 볼티지를 걸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미터 쪽에서 V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컬렉터 쪽에서 이제 V 아웃이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인풋은 이제 에미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미터 쪽으로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그 그라운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신호는 다 그라운드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V 아웃에서 데이터를 컬렉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AB를 한번 구해보죠. 우리 AB는 어떻게 구하죠? 볼티지 게인 구할 때 처음 스몰 시그널 모델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RC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VCC 같은 경우 스몰 시그널에서는 다 그라운드로 처리하는 거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라운드로 갖다 놓고 RC를 붙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Vout을 뽑고 똑같이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커런트 소스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저항이 있고요. 이걸 R파이라고 하죠. R파이라고 하고 이 사이에 걸리는 저항을 전압을 V파이라고 두고, 그리고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겠죠. 스몰 시그널에서는 그 교류 신호가 아닌, 다시 말하면 베리어블한 신호가 아닌 모든 신호들은 전부 다 그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서 이제 AB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V인이 에미터로 들어가게 되죠. V인이 에미터로 들어가게 되고,
V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V인이 A미터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인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전류겠죠. V파이를 R파이로 나눈 것이겠고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보니까 V파이라는 것을 보면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인하고 바로 붙어 있죠. 터미널을 공유하니까 이것에 의해서 V파이는 마이너스 V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V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가 RC니까 Vout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이거 일로 흐르는 전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겠죠. 그래서 Vout은 마이너스 GM의 V파이 RC가 됩니다. 자, 아까 V파이가 뭐라고 그랬나요? V파이는 마이너스 V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GM의 마이너스 V인의 R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V인과 Vout의 레이시오를 구하게 되면 AB는 GM의 R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먼 에미터하고 달리 위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볼티지 게인을 구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볼티지 인풋 임피던스를 구해야겠죠. 자, 인풋 임피던스는 여기서 KCL을 구하는 겁니다. KCL을 일로 흐르는 전류와 일로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와 같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I는 플러스 GM의 V파이 플러스 V파이의 R파이가 제로가 되겠죠. 이게 KCL이겠죠. KCL로 정리를 하게 되면 I는 V인의,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R5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파이로 정리를 하게 되면, 분모를 알파이로 정리를 하게 되면 GM의 알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요게 뭐죠? GM의 알파이는 베타예요, 베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보다 훨씬 월등히 크죠. 그래서 1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가 나눠지고 V는 GM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인풋 임피던스는 약해서 GM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커먼 베이스의 경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이 뭘로 보인다? 인풋 임피던스가 GM분의 1로 보인다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지우고요. 지우고 아웃을 한번 구해보죠. 아웃. 인풋 임피던스 아웃을 구해보겠습니다.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자는 거죠.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더 간단합니다. 아웃풋 임피던스는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아웃풋 임피던스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인풋 임피던스를 0으로 둬야겠죠. 그래서 펜을 집어넣고 인풋 임피던스 인풋 값을 그라운드로 묶어버리죠. 보통 아웃풋 임피던스 구할 때 인풋 임피던스나 인디펜던스 소스들은 다 0으로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0으로 갖다 두게 되면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 되면 알파이는 뭐가 되죠? V파이는 어떻게 되죠? V파이는 V파이 당연히 0이 될 거고 일로 흐르는 전류 0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잠깐만요. 15기를 하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RC가 있을 거고요. RC가 있고 다시 그리죠.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알파이를 그리고요. 그리고 V파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커런트 소스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가 붙어 있죠?
RC가 있습니다. RC가 붙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라운드가 붙어 있겠죠. 그라운드. 이쪽도 그라운드가 붙어 있을 거고, 에미터 쪽도 그라운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C 쪽으로 X가 들어가고, 그리고 VX가 있고, 그라운드를 걸어주게 되면, V파이 쪽은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당연히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GM의 V파이가 되니까 이게 0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끊긴 거란 말이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끊긴 거죠. 끊긴 거니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은 뭐뭐 보이나요? RC밖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Rout은 RC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가 그 커먼 에미터하고 달리 이렇게 한번 보죠. S가 V 아웃이 있고 V 인이 걸렸을 때 에미터에서 커먼 에미터의 경우에는 위상이 바뀐다고 그랬죠.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커먼 베이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쪽 전압이 올라가요. V인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달라지죠? VBE가 작아지게 되겠죠.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적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IC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IC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IC가 그만큼 주랍이 적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VB이 올라가게 되면 VC는 VCC 마이너스 IC RC가 돼서 VC가 적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적게 떨어진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작아지니까 값이 작아지니까 결국은 페이스 영향을 받지 않고 AB가 GM의 RC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RC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 V인을 집어넣어요. 이거 뭐 커먼 에미터 회로죠. 커먼 에미터로고 거기에 이제 VCC 라인에다가 커먼 베이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먼 베이스를 연결을 하죠. 그리고 이걸 Q2라고 놓고 이걸 Q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베이스에다가 바이어스를 걸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V 아웃을 뽑는다고 쳤을 때 여기를 RC2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는 RC1이고요. RC1이고 이렇게 놓게 된다면 이것의 AV는 다시 말하면 Vout, VE는 얼마일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스테이지가 여러 개 있을 땐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쪽에서 봅시다. 여기를 뭐 X라고 놓죠. X 볼티지를 보면 이것은 VX는 V인으로 둔다면 이건 뭐죠? 커먼 에미터죠. 커먼 에미터 회로이니까 마이너스 GM의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RC가 들어가야 되는데 RC만 보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RC에다가 뭐가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에서 에미터 쪽으로 보이는 저항이 있죠. 그 인풋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그랬죠? GM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주면 RC1에 그리고 GM 2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Vout하고 Vx를 해보면 이건 여기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죠. GM2에
vx ve는 마이너스 vgm의 rc1의 gm2 이 되고요. 그 다음에 vout하고 vin은 아까 전에 커먼 베이스의 게인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gm2의 rc2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 ab는 요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vx니까 이거 사라지고 vout은 vin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gm의 1의 rc의 gm2분의 1의 gm2 rc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커먼 베이스의 그 바이어스 디자인 방법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바이어스 디자인은 뭐 일단 커먼 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RC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에미터에서 이제 인풋이 들어가죠. 여기서 아웃이 나오고, 그리고 베이스는 어떻게 바이스를 걸어주는 거야?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볼티지 디바이더로 걸어준다고 합시다. R1과 R2를 걸어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RC에서 전류가 흐르면 에미터로 전류가 빠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풋 단자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가 RC가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충분한 전류를 흘러가기 위해서는 R2를 달아야 됩니다. R2를. 자, R2는 근데 우리가 커먼 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보는 인풋 임피던스가 뭐라고 그랬죠? GM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GM분의 1과 R2가 결과적으로는 패러렐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패러렐로 붙어 있게 되는, 그래서 R2의 경우에 RE는 잠깐만요. RE는 GM의 신호를 바꿔줘서는 안 되니까, 에미터의 신호를 바꿔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E 값은 GM분의 1보다 월등히 커야 한다. 1로 흐르는 전류량이 적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V인에서 들어온 신호가 RE로 빠지지 않고 대부분이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커먼 베이스 디자인 바이어스 디자인 룰입니다. 디자인 바이어스 룰이다. RE가 GM보다는 커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배 정도 크도록 잡게 설계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커먼 베이스에 대한 그 AB에 대해서 볼티지 게인하고,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그리고 관련된 예제를 몇 개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커먼 컬렉터, 또 다른 말로는 에미터 팔로우라고 합니다. 에미터 팔로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호를 증폭하기보다는 전류량을 증폭시키는데 많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임피던스 매칭을 하는데 많이 사용돼요. 어쨌든 간에 커먼 컬렉터에 대한, 또 에미터 팔로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서머리를 한 다음에 그 서머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모스펫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먼 컬렉터 또는 에미터 팔로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적어보죠. 에미터 팔로우라고 하면 에미터 팔로우는 뭐 이제 대충 여러분도 알겠지만 컬렉터고요. 컬렉터가 이제 커먼이 되는 겁니다. 바이어스가 되는 것이고요. Q1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웃은 에미터에서 뽑습니다. Vout은 에미터에서 뽑고, 그리고 에미터 쪽에 이제 정이 달려 있는 거죠. 정이 달려 있고, E는 베이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미터 팔로워 또는 커먼 컬렉터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뭐 이런 거 나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거죠. A, B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인풋 임피던스 구하는 거,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구하는 거,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퀴즈들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AB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AB를 구한다고 하면, 자, V인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인, 그리고 이것이 빠져 있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알파이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V파이고요. 그리고 여기 에미터 저항이 있을 거고요. 그라운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었죠? 커런트 소스가 있었죠. 이렇게 커런트 소스 GM에 V파이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컬렉터 쪽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죠. 근데 사실은 컬렉터 쪽에 붙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AB 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Vout을 뽑는 거죠. Vout을 에미터 쪽에서 Vout을 뽑는다. 그러면 일로 흐르는 전류는 뭔가요? 전류는 Vout을 R2로 나눈 것이겠죠. 네. 자, 이걸 가지고 Vout하고 Vin의 B를 구하는 것이 AB를 구하는 거겠죠. 네.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일단 V파이는 뭐죠? 여기 그라운드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죠? 그래서 Vin은 마이너스 Vout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KCL 또 KCL 같은 걸 이용해서 이쪽으로 모인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런 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Vin 마이너스 Vout을 뭐로 나눠요? 알파이로 나눈 것 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GM은 Vin에 마이너스 Vout 하고, 그리고 그것의 값은 Vout을 R2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여기 Vin도 있고 Vout도 있고 Vin, Vout을 정리를 해주면 정리가 되겠죠. Vout은 Vin과 정리를 해주면 R2에 GM분의 1에 플러스 R2가 된다. 이것이 바로 커먼 컬렉터 또는 에미터 팔로우의 커먼 에미터 팔로우의 이제 그 AB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치 볼티지 디바이더처럼 돼 있죠. 그래서 마치 Vin이 있고, 그 다음에 GM분의 1이 있고, 여기에 R2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Vout을 뽑은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죠. 게인이 마치 볼티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인풋이 아웃풋으로 바로 나오는, 단지 어테뉴에이션만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된다. 네, 조금 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